안녕하세요. 잘 먹고 다니는 외길입니다. 이야기 맛집으로 유명한 연남동 몽중식을 찾았습니다. 구운 몽을 시작으로 천민밀, 화양연화, 서유기, 중경상민 등 하나의 테마를 정해놓고 그 테마의 스토리 라인을 설명해주면서 각각의 접시에 의미가 담긴 요리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게다가 저렴한 가격에 중국 백주를 페어링으로 마실 수 있는 곳은 사실상 한국에 여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대로변에 위치해 있다 보니 주차가 안 되고 독립된 화장실 공간이 없어서 화장실 가는 점이 조금 불편한 점은 아쉽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8월에 오픈해 지금까지 꾸준히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독특한 식사 방법 때문입니다. 심지어 각 테마마다 식기가 바뀌고 술이 바뀔 때마다 술에 맞는 잔을 내주시는데요. 이런 정성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입니다. 음식만 놓고 본다면 가격 대비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겠지만 정해진 테마 속에 들어가 식사를 즐기고 술을 즐기는 시간은 무척이나 즐거웠습니다. 디너 코스는 A, B, C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1인 95,000원에 C 코스로 진행했고 9가지 백주 페어링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참고로 A 코스는 55,000원, B 코스는 75,000원입니다. 아쉽게도 오늘 소개드리는 화양연화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서유기를 테마로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쁜 여사장님이 중국스러운 옷을 입고 반겨주시네요. 자리는 12석 정도 있지만 60만원 이상이면 대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시작은 맥주죠. 조금 일찍 도착해서 간단하게 한잔 했습니다. 한쪽 옆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던 차는 국화와 리치를 넣은 차라고 하네요. 음식이 나오기 전에 식전주를 먼저 주셨습니다. 백주에 자스민으로 맛과 향을 더한 술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토닉 워터를 많이 넣어서 알코올은 낮추고 상큼한 청량감을 올렸네요. 또우장입니다. 오늘 C코스 식사하실 거라서 안에 근분이 같이 올려져 있어요. 첫 번째 요리가 나오고 사장님의 강연이 시작됩니다. 배경은 1960년대의 홍콩을 하고 있고요. 한 집에 공교롭게도 두 주인공이 한날 한시에 옆집으로 이사 오면서 이 영화가 시작됩니다. 물건을 열어보시면 그 안에 튀긴 연두부 2조각을 넣어봤어요. 장만옥과 양조이는 이때 당시 각기 따로따로 결혼을 한 상태였는데 이 두 사람이 이사 온 이 두 집이 요렇게 딱 벽 하나만 사이에 둔 상태로 딱 붙어있는 상태였었어요. 또우장은 두유와 비슷한데요. 간이 거의 안 되어 있었습니다. 안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밀가루빵인 요우 티아오도 주셨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맛있습니다. 그냥 먹어도 바삭하면서 고소하고 또우장에 찍어서 먹어도 맛있네요. 이렇게 먹다 보니 또우장도 맛있어서 결국 다 마셨습니다. 첫 요리부터 일반적인 중식당에서 기대할 수 있는 요리가 아니었는데요. 다음 요리가 궁금해지네요. 메뉴판에는 황게라고 나와 있었는데 이날은 랍스타 새우로 나왔던 녹두 당면 볶음입니다. 영화는 이제 막 시작되었고 양조위는 하나의 연결고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은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매일같이 끼니를 거의 혼자 때우고는 했는데 이때 그 끼니를 때우던 게 집 근처 작은 골목 저 끄트머리에 있는 어두운 국수집이었거든요. 장만옥이 굉장히 아름답게 나와요. 이 차림을 하고 포장마차 같은 곳에서 앉아서 밥을 혼자 먹는 게 굉장히 시선을 끄는 일이었다 보니까 이 여인은 매일같이 보온병을 들고 다니면서 국수를 포장해 와서 집에서 먹곤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이 골목에서 마주치는 일이 굉장히 많아지게 됐어요. 이 원래 둘이 먹던 국수는 국물이 있는 완탕면이었거든요. 처음부터 국물이 들어가면 조금 무거워지실까. 맛있는 녹두 당면 볶음으로 형태를 좀 바꿔서 올려드렸고요. 일반 당면이 아니라 녹두 당면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동남아 가면 가리비 위에 올려주는 그 얇은 당면이 녹두 당면이라고 합니다. 식감은 한국 잡채와는 전혀 다르고요. 아주 연하고 부드럽게 끊어지는 느낌입니다. 짭조름한 간이 아주 잘 배어 있었고 간간히 씹히는 자그마한 사쿠라에비가 고소한 맛을 팍 하고 터뜨려줍니다. 첫 번째 술은 한국어로는 군주라고도 불리는 펀주가 나왔습니다. 중국 4대 명주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알코올은 42도네요. 중국 백주는 향에 따라서 농향, 장향, 청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펀주는 청향에 속한다고 합니다. 맑은 향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달근하면서 깔끔하고 향이 아주 깊게 퍼지는 듯 합니다. 영화에 나오는 중요한 연결고리를 형상화한 요리였는데요. 신박한 아이디어가 참 대단하시네요. 이 두 사람이 그 좁고 어두운 골목길에서 매일같이 마주치면서
이상한 점을 한 가지씩 발견하게 돼요. 자신의 남편과 똑같은 넥타이를 하고 있는 양조위, 자기의 부인과 똑같은 핸드백을 들고 다니는 장만호. 결국은 자신의 배우자와 상대방의 배우자가 외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넥타이와 가방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네. 식용 꽃인 비올라가 함께 올라가 있는데요. 플레이팅도 아주 좋았습니다. 붕장어는 중식으로 조리한 요리라고 하는데 3년 전에 셰프님이 담궈두신 요리용 술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위에 살짝 올라간 핑크페퍼의 터지는 맛이 달달한 맛이 강했던 장어의 맛을 아주 잘 잡아줍니다. 장어의 식감이나 맛이 아주 좋았습니다. 가방으로 나왔던 감태와 금귤도 상큼하니 좋았지만 왠지 모르게 감태와 금귤은 잘 어울리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페어링하는 술은 치파오라는 술인데요. 술병이 정말 이뻤습니다. 병 색깔은 다르지만 같은 술이라고 하네요. 주인공들의 사이가 점점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는 음식입니다. 둘이 만남을 가지면서 자신의 배우자의 마음을 이해해보려고 시도를 합니다. 둘은 정말 뻘쭘한 분위기에서 말없이 식상을 합니다. 그 침묵을 깨는 양조위의 행동 하나가 있었어요. 양조위가 무심한 듯 따뜻하게 이렇게 겨자 소스를 덜어주자 평소 부인에게도 이렇게 자상하게 대하시나 봐요 라는 말을 던집니다. 그러자 양조위가 그저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차라리 그 식사를 빼놓을 수 없겠고 또 특히나 그 겨자 소스가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서 겨자 소스를 제가 그렇게 직접 올려드렸어요. 영화와 가장 비슷한 요리였지만 개인적으로는 가장 아쉬웠던 요리였습니다. 우선 부채살 스테이크가 너무 많이 익어서 상당히 질겼고 소스의 간도 조금 약해서 고기의 누린 맛이 강한 느낌이었습니다. 위에 올라간 트러플 슬라이드와 같이 먹으면 그래도 좀 나은 듯 합니다. 음식은 아쉬웠지만 이번에 나온 술은 정말 최고였습니다. 그 유명한 마오타이에서 나온 마오타이 백금과 우랑에에서 나온 서민 버전 오랑순이 나왔습니다. 마오타이 백금 먼저 한 입 머금었는데요. 입안에 퍼지는 향이 장난 아니네요. 그런데 오랑순을 마셔보니 생각이 달라집니다. 알코올 도수가 더 낮았는데도 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스테이크의 맛이 깔끔하게 내려가는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영화는 이제 중반부를 넘어서고 있네요. 장만옥의 얼굴이 드디어 양조위의 어깨에 올라갑니다. 남자 주인공이 원래 꿈이 무협 소설을 한 편 쓰는 거였대요. 둘이 같이 소설을 한 편 써나가기 시작하거든요. 그 함께 작업하는 그 순간이 다른 때와 달리 굉장히 둘에게는 따뜻하고 행복한 봄날처럼 느껴지게 되면서 이 둘은 더더욱 좀 끌리는 마음이 강해지게 돼요. 봄 제철 요리가 좋겠다 싶어서 쭈꾸미에다가 그리고 원추리 나물, 호유 소스를 곁들여서 올려드렸어요. 원추리 나물은 생전 처음 먹어봤는데요. 이 요리는 원추리 나물이 핵심이었습니다. 웍에 아주 강하게 볶아놨다고 하는데요. 요리 전체에 아주 강한 불향을 남겼습니다. 탱글탱글한 쭈꾸미와 불향 넘치는 원추리 나물을 같이 먹으면 아주 궁합이 좋습니다. 그리고 쭈꾸미 머리 안에 쌀처럼 박혀있는 알은 베트남 고추와 아주 잘 어울립니다. 조금은 진득한 알에 매콤한 맛이 더해져 좀 더 깔끔한 느낌이었습니다. 홍콩 사람들에게 아주 인기 많은 백년 호도라는 백주가 나왔습니다. 호도는 바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100년 동안 조금 모자르게 사는 게 좋을 때도 있다는 뜻을 가진 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술잔도 잔마다 모양이 다 다르고 조금 기울어지고 상처가 있는 듯한 술잔으로 내주셨네요. 이름과 다르게 백년 호도는 향이 아주 강했는데요. 무려 52도짜리 술입니다. 또 67.7도짜리 원주도 한 잔 마셔볼 수 있었습니다. 와인에 소믈리에가 있다면 백주에는 품주사가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품주사인 이승용 품주사님이 한 독으로 구매하신 마오타이 원주인데요. 저 큰 장독대 하나가 3억 정도 한다고 합니다. 품주사님이 1억 원 정도에 구매를 했고 그 술을 적게나마 마셔볼 수 있는 영광을 누렸네요. 술이 식도를 지나 위장에 안착되는 느낌이 들 정도로 타들어가는 느낌이었지만 백주가 넘어가는 길마다 향이 퍼지는 듯합니다. 여운이 아주 길게 남았던 원주였습니다. 옥으로 곱게 눌려져 있는 토마토 소스 베이스에 연잎, 스지찜이 나왔습니다. 하루는 두 사람의 배우자가 일본에 같이 여행을 가요. 여행을 갔다 보니까 양조위의 집이 비어서 그때 그 양조위의 방에서 소설을 쓰고 있었어요. 양조위의 집주인이 친구들을 잔뜩 데리고 술판을 벌인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꼼짝없이 갇혀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 배가 고팠을 이 장만옥을 위해서 양조위가 두 가지 음식을 마련해 와요. 하나가 국수, 하나가 지금 양조위 손에 들고 있는 이게 연잎밥이에요. 이 중에 연잎밥 대신 연잎에다가 맛있는 한우 스지를 넣어서 쪄서 올려드릴 거예요.
토마토 소스를 베이스로 아주 맛있게 요리해 주셨는데요. 이 요리만큼은 중식스러운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은행, 연자육, 연꽃이, 가지, 밤 등을 넣고 스지, 양, 곱창을 넣어서 끓여냈는데요. 맛이 상당히 깊고 진한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커다랗게 들어있던 쫀득한 스지가 너무 맛있네요. 이 술은 백주는 아니고 당금주 계열이라고 합니다. 대나무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노란 빛깔의 술이었습니다. 싱가포르로 떠난 양조위를 의미한 요리였는데 B코스에는 없는 음식이라 이 음식은 따로 설명이 없었습니다. 가장 중식스러운 느낌의 요리였고 간도 강해서 백주와 찰떡궁합이었던 요리였습니다. 그린 홍합은 약으로도 많이 팔 정도로 건강에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뉴질랜드에서 왔다고 합니다. 달달한 맛이 꽤 강하지만 거부감이 드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린 홍합은 사실 처음 먹어봤는데 맛 자체는 일반 홍합과 거의 비슷한 느낌입니다. 거기에 맞는 백주로는 52도짜리 장군 왕으로 나왔습니다. 농향형 술이라고 하는데요. 간이 강한 요리에 아주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영화는 이제 거의 막바지네요. 또 하필 이때 싱가포르 지사에서 자리가 하나 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지사로 떠나가기로 결심을 해요. 결국은 이 여인을 혼자 두고 가는 게 마음에 걸려서 한 번의 상황극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 이별 연습을 시키고 싱가포르로 떠나게 되는데 이 여인은 단지 연습만 할 뿐인데도 마음이 너무 아파서 어깨를 들썩거리며 눈물을 흘려요. 담뱃대를 표현한 음식인데요. 담뱃대. 이 양조위의 방 한켠에 올려진 담배 재떨이에 빨간 여인의 립스틱이 묻은 담뱃대 하나가 올려져 있는 걸 보고는 이 여인이 직접 와서 자기 물건을 챙겨갔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양조위는 자신 둘이 정말로 이별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스프링 롤 안에 다진 새우와 고수를 함께 넣어서 맛을 한층 더 풍부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새우의 달달한 맛이 아주 강했고 고수가 맛을 잘 잡아주네요. 튀김이 나오면서 코스도 거의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이쁘장한 술병에 이쁘장한 잔이 같이 나왔습니다. 49도짜리 술이었는데요. 살짝 장향 같은 느낌의 술이었습니다. 역시나 향이 강하지만 깔끔하게 마실 수 있었습니다. 영화는 끝이 나고 슬슬 마무리 식사가 나왔습니다. 술 마시면서 바로 해장할 수 있는 따끈한 완탕면이 나왔는데요. 국물 맛이 기가 막히네요. 같이 나온 공심채는 커스터드 크림과 같이 나왔는데요. 홍콩에 있는 첨작이라는 유명한 완탕면 가게에서 먹을 수 있는 요리라고 합니다. 완탕면에는 에그 누들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식감이 아주 독특합니다. 국물 안에 있지만 건조한 느낌이었고 뻣뻣한 식감입니다. 호불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딱히 매력을 모르겠네요. 같이 들어가 있는 완탕은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먹을 수 있는 전용 식초도 있었는데요. 이 식초를 조금 넣어서 먹으면 훨씬 더 맛이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식초를 2번이나 넣었지만 신맛은 전혀 없었고 간이 또렷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백주로 드디어 장향이 나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장향의 술을 만나보기 어려운데요. 살짝 간장 맛도 나면서 찐득한 맛과 향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100년 지존 황룡은 53도짜리 백주였는데요. 마지막에 나오는 디저트와 같이 먹어도 궁합이 끝내주네요. 달달한 아이스크림에 벌꿀즙을 넣어서 달달한 맛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이때 장향 백주 한 방울 들어가면 케이크 먹을 때 커피 마시는 것 같은 마리아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앙코르와트 사원에서 끝이 나거든요. 아무도 자기를 알아볼 수 없는 외딴 곳에 가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그 돌담벽에다가 아주 자그마한 구멍을 찾고는 정말 어디에라도 이야기가 하나라도 빠져나갈세라 두 손을 가스런히 모으고서 한참 동안 서서 속닥속닥 비밀을 이야기하고는 그 입구를 진흙이랑 풀더미로 봉인해버리고 합니다. 근데 그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약간 뾰족한 첨탑, 앙코르와트 사원의 지붕처럼 생긴 이 첨탑 지붕에다가 봉인한 한쪽에다가는 달콤한 꿀, 한쪽에다가는 씁쓸한 짭짤한 카카오 닙스를 올려봤어요. 내 인생에 가장 아름다웠던 날, 꽃같았던 날이라는 그런 의미로다가 마지막 디저트를 올려드렸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장님의 열정과 도전 정신에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싶은 업장이었습니다. 6주마다 테마를 바꾸면서 식기와 코스 요리를 전부 다 교체하는 가게는 아마 전국에 여기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백주도 저렴한 가격에 다양하게 맛볼 수 있다는 점도 아주 큰 장점이죠. 조금은 불편한 주차와 화장실 그리고 좁은 주방 때문에 가게 이전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어딜 가시든 대박 나시길 기원합니다.